쿠바 차세대 대화, 내가 바라본 한국, 내가 바라본 쿠바란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우리 쿠바와 한국과 관련된 우리 강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2부 순서는 그분들 다시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토크 콘서트에서는요, 강연을 해주신 홍지영 박사님, 그리고 김형각 작가님, 전우석 감독님, 그리고 임대한 씨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강연에서는 정말 각자가 알고 있는 쿠바 사람들의 이야기, 쿠바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서로 궁금한 점도 나눠보시면서 한번 또 쿠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인사 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강연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 한 분씩 강연해 보시면서 또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박사님부터. 예, 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겪지 못한 쿠바를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정을 들으면서 아, 쿠바에도 역시나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구나를 들을 수 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혜환 그 의사 공부를 하셨던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또 수평 관계, 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에 대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우석 감독님과 임대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거에 참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보통 이 정체성 지키기가 저렇게 극소수일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걸 끝까지 지켜내신 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작가님은요? 예, 뭐 쿠바를 좋아하지만 또 제가 몰랐던 쿠바에 대한 얘기들 들으니까 너무 좋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 이제 취향이 같은 사람들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네. 걸 좀 갖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내포하고 있는 내재된 문제점도 같이 보이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쿠바에 이제 아름답고 멋진 그런 것들도 있지만 분명 이제 그림자 안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는 잘 인지하고 있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대한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한인 후손분들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정말 모든 강연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쿠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게 되어서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매우 기뻤고요. 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쿠바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네 분의 또 소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쿠바와의 이제 관계가, 한국과 쿠바의 관계가 잘 정립되는 게 우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문화를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렇죠? 뭐 경제적인 것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다면 네 분의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국과 쿠바가 관계가 잘 정립되려면 어떻게 이런 노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박사님부터. 아, 제가 자리를 잘못 골랐네요, 오늘. 네, 일단 쿠바와 한국 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의 큰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이데올로기의 차이라는 게 교류에 있어서, 특히나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어떤 한 비즈니스가 쿠바에 들어갈 때는 엄청난 페이퍼워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체제 차이점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하고, 네. 서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쿠바에서는 좀 그 어떤 프로세스를 좀 간략하게 해줬으면 네. 좋겠고, 한국 측에서는 그 빨리빨리 마인드를 버리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이제 강연 때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인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그 빨리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 옆에 계신 우리 작가님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여유 있고, 뭐 차가
오기로 했을 때 안 와도 그냥 뭐 언젠간 오겠지 하는 그 여유로운 마음이 굉장히 저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감독님은 그러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시면서 3년 동안 거의 그 부분을 파고 드셨잖아요. 굉장히 제가 그 사전에 좀 알아본 걸로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란 정도로 힘드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감독님이 바라봤을 때 이제 쿠바와의 관계 정립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숨부터 쓰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요. 저희 그 올바른 스크립트에서 너무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그것은 자제하겠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수교 국가가 세계에서 쿠바랑 시리아밖에 없잖아요. 네, 미수교가 되었다는 이유로 쿠바에 있는 한인들이 한인회를 이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대변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쿠바 한인 후손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한인회가 조직이 안 되는 것이 미수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통일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고 여러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네.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루오션입니다. 그렇군요. 또 새로운 블루오션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쿠바와의 인연으로 우리 무대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쿠바와 교류가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쿠바 한국이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우리 대한 씨한테 궁금해요. 한국과 쿠바 어떤 점? 왜냐면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슷한 점 찾는다면? 네, 일단 한국인들과 쿠바인들이 똑같이 너무 남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서양 나라 중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좀 있던데요. 한국 사람들과 쿠바 사람들은 뭐 이웃 사람끼리 뭐 도와주고, 뭐 어떤 이웃 사람이 뭐 설탕이나 쌀 같은 거 필요하면 다 주고, 마을 사람끼리도 요리해서 그 나눠 먹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친절한 마음이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다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그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응하는데 조금 도움 되셨겠어요, 그러면 한국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던 우리 작가님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뭐 저보다 더 잘 느끼셨겠지만 네. 저도 거기서 이제 정인데 네.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잃어가고 있는 할머니 세대의 정을 저는 거기서 느끼고. 향수처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느꼈지만 정이 되게 많고 흥이 많은 게 한국인들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아마 우리 앞에 함께 오늘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 질문 있으신 분은 손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맨 뒤에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아까 본 비디오에서 그 한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이제 한국인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쿠바에 있는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랑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지,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 예. 네, 혹시 이 질문에 답변을 이분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 계세요? 저기 네. 어떤 분이요? 긴장하세요. 임대한님. 우리 임대한님께서 네,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지를 아실 것 같아서. 네, 한인 후손으로서 쿠바 정부에서 어떤 또 이렇게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할까 이제 여쭤보셨어요. 네, 제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정보에 끊임없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쿠바에서 그 적지 않은 쿠바의 한인 후손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쿠바에 대한 인식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바의 한인 후손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한국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 한국 여행도 늘리고
그리고 더 많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입맛에 잘 맞는 맛있는 음식 뭐예요? 대한 씨의?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는 아마 그 카레라이스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잡채도 짜장면. 너무 많아요. 맛있죠. 너무 네. 맛있어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혹시 해주시고 싶은 분? 박사님. 예. 네. 그러면 교육학 전공자로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비슷한 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문화가 다르다 보면 좀 서로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각각의 나라에 가서 당황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아마 온라인에서도 궁금증을 물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이게 내가 바라보는 한국 그리고 또 내가 바라보는 쿠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여러분 계속 듣고 싶죠. 고개를 끄덕끄덕 안 들리시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오늘 강연부터 토크 콘서트까지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혹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네 분과 토크 콘서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내기 전에 또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 행사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외교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 현장에 나와 계신 최인택 중남미 협력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쿠바 차세대 대화 내가 바라보는 한국, 내가 바라보는 쿠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과 쿠바에 대해서 서로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민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